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전에 안내 공시가 나왔습니다. 3분기 결산 실적 공시관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의 안내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기관 하우스들의 어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상향이 되는 어떤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고마진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결산 실적 공시예고 안내 공시가 이제 오전장에 나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명은 셀트리온, 결산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이제 9월 30일, 3분기 관련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은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 공시 예정일에 이제 공시하는 결산 실적은 확정치가 아니고 잠정치입니다. 외부 감사인의 어떤 검토 결과 이 부분은 좀 변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잠정치를 발표할 때는 좀 이제 확정 발표보다 좀 이제 자신감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이제 좀 그 일정치가 좀 뒤로 가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공시 예정일은 또 이제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고, 결산 실적 공정 공시 이후에 셀트리온 홈페이지 내에 이제 IR 자료 여기에다가 이제 게재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N 가이드 쪽에서 이제 컨센서스 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홈페이지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연간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한 2조 2천억대 매출에서 올해 2조 한 4천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단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한 6,400억대면 올해 한 7,800억 정도 연간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3분기 살펴보게 되면요. 예정치가 이제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분기가 이제 5,240억이었는데 이번 이제 3분기에는 6,286억. 요걸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직전 분기 말고 전년도 동기 대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2022년도 3분기에는 6,458억이 56억이거든요. 여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조금 감소세예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직전 분기 2분기에는 1,830억이었는데 이번에 2,259억. 근데 작년 3분기 때는 2,138억 대비해서는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익단이 이제 직전 분기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봐도 지금 이제 4분기도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은 3분기보다 성장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4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실적 관련되는 전망치가 내년도 1분기까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단 관련되는 부분들도 2천억대 이상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방어가 좀 잘 되면서 성장의 어떤 중심들이 결국은 이제 유플라이마하고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기관 하우스들의 컨센서스를 통해서 뭐 알 수가 있죠. 자, 10월 달 이제 중순에 이제 그 기관들이 3분기 셀트리온 관련돼서 실적 전망 관련되는 부분 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컨센서스 비유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은 이제 교보증권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강하게 10.7%, 6,200억대가 아니라 6,800억까지 지금 생각하고 가장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전망치가 좀 낮은 쪽이 이제 다올투자증권 여기가 6,700억대거든요. 영업이익단도 이제 교보증권이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비유 컨센서스보다 이제 30% 증가한 2,680억대까지 보기도 하고요. 이 다올 쪽 여기가 이제 한 2,400대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FN 가이드에서 컨센서스 관련되는 부분보다 지금 이제 각 정권사가 이제 교보증권이 가장 강하게 지금 영업이익단은 무려 30%,
그 다음에 작게는 10% 이상을 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8월 달에 서정진 회장이 간담회에서 3분기 실적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좀 표명했는데 사실 주가가 지금 이제 15만 원대 위를 좀처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망치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마진 제품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왔을 때 일단 마진이 높을 거고요.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보다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타니까 바이오 베타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가격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신약으로 팔리기 때문에 기존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는 3배, 4배 이제 고가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런 어떤 이제 수익성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마진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이제 공봉 관련해서 목표는 한 40% 달성 관련되는 커버리지 이 부분을 달성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관련되는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기관제 하우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제 뽑고 있는 부분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병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원가율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원가율 수준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쌓여져 있는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만 소진이 되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뭐 매출단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수익성산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실적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교보증권이 무려 영업이익 관련되는 30% 넘게 높여서 2680억대를 보고 있죠.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성장을 이제 뭐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진펜트라로 명명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매출을 7천억대. 그 다음에 2030년도까지 보면 3조 원이니까 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1년에 1조 이상 판매가 가능한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 진펜트라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제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원은 이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어떤 선전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합병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캐시카우를 기존 것과 더불어서 새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를 통해서 이 기반 속에서 합병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M&A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더 이제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2030년도에 12조 매출을 향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주가와 펀더멘탈의 어떤 괴리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반영하면서 주가의 어떤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 어떤 지점으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결국 6월 달에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부분, 사보험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 안 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올해 이제 1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1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 예산이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내에 공범 시장의 어떤 40% 수준까지 확보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추가적인 이제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이제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도 이제 좁혀지는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원가율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에 영업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면서 통합 셀트리온 입장에서의 어떤 그동안에 취약했던 부분의 어떤 영업력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선전들이 좀 기대되는 어떤 분위기죠. 오늘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을 봐야 되겠죠.
24만 2,616주 이제 신청이 되어 있고, 지금 장중에 지금 체결이 10만 주 정도. 어제는 이제 신청 수량이 다 이제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 최근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물량으로 하면서 주가가 플랫형으로 그냥 지금 일주일 넘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수급들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어떤 매수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존에 이제 그 물량들이 오히려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 매도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흐름들로 좀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과 외국계는 이제 좀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장중에 이제 이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3분봉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4만 9,900원, 이제 15만 원대를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어떤 박스권 흐름에서 올선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 시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거래량도 이제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넘게 이제 이전보다는 좀 증가되었습니다만, 좀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양봉의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 국면에서 양봉이 좀 쉽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좀 UBS 쪽에서는 좀 매수세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음봉 전환을 할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양봉으로 좀 이어가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일째 지금 조정이죠. 살짝 올선 밑단에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15만 원대 윗단 돌파 흐름들이 나온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